안녕하세요. 포천우리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최담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태입니다. 담석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뭉쳐가지고 생기는 돌이고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쓸개, 즉 담낭 안에서 생성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담낭은 담즙이라는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담아두는 저장 공간으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담즙이 장으로 분비되는 양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간 아래 붙어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모형에 있는 이 녹색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안에 담즙이 대체로 고여 있고요. 담겨져 있는 담즙이 뭉쳐서 이제 돌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담석이 생기는 원인들은 꽤 다양한데요.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성분이 농축이 되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콜레스테롤은 결국 성인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혹은 비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다른 걸로는 빌리루빈이나 담즙산이 대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농도의 변화,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간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불균형이 생겨서 담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담석이라 함은 이러한 조성 성분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산이나 빌리루빈은 결국 우리 몸의 전반적인 간 대사와 연관이 가장 많은데요.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B형 간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있다거나 알코올성 간 질환 혹은 만성적인 지방간으로 인한 지방 간염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빌리루빈이나 아니면 담즙산 대사의 불량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성 담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돌이 있고 돌이 어딘가를 막는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따로 증상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은 평생 지내면서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건강검진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CT 혹은 복부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하다가 우연히 확인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식사 도중에 혹은 식사 이후에 상복부 혹은 무상복부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전에 없던 소화불량이 계속되는 경우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 도중에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담석은 치료하지 않고요. 물론 증상이 없더라도 몇몇 가지 경우에서는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안에 있는 담석 자체는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보통 이런 게 담낭에 담즙이 나가는 통로를 담석이 막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복통을 유발하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서 그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성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급성 질환은 이제 담석이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를 막아서 갑작스럽게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담낭 안에 있던 담즙이 담관이라는 이 관을 통해 나가는 그 길을 담석이 막게 되면은 급성 담낭염이 생겨서 극심한 우상부 통증과 발열 혹은 황달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보통 오게 되고요. 그때는 담낭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석이 좀 더 아래로 굴러 내려가서 관, 즉 담도 혹은 담관이라 부르는 요 관에 박히게 되면은 이때는 요 담관도 같이 막히기 때문에 급성 담관염 혹은 급성 담도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통증 양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만성 질환은 담즙이 나가는 길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닌데 꾸준히 방해를 하면서 늘 식후에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하지 않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 담낭염으로 병이 진행돼서 담낭의 그 기능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체로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급성 담낭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담낭암의 위험도를 올리는 전암병변이라고 얘기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에는 담낭암의 위험도를 올리기 때문에 꼭 예방적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담낭 안에 담석뿐만 아니라 담낭 안에 용종도 함께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담석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담낭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담낭벽 주변으로 그 칼슘 침착이 되는 도자기 담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이것도 역시 담낭암의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담석의 검사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초음파가 가장 좋습니다. 담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가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담석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염증이나 도자기 담낭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 담낭 안에 있던 담즙이 쫙 비워지고 새로 채워지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 들면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잔뇨 때문에 방광염이 생기는 것처럼 담낭 안에도 계속해서 고여있는 담즙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돌이 뭉쳐서 나이 들면 담석이 잘 생기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요즘은 급격한 체형의 변화, 서구적인 식습관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들이 많이 늘어나고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형과 몸매에 관련된 관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동, 급격한 체중 감량, 극단적인 식단 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는 담석이 더 잘 생기고, 특히 임신했을 때는 급격한 체중 변화와 더하기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소화불량이 있고 복통이 있어서 내시경하고 증상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사를 좀 전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수술 혹은 또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